뉴스 따라잡기 전국 빈집 126만 5천호로 사상 최대 물량이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국 빈집 126만 5천호로 사상 최대다. 이 중에서 아파트 빈집이 67만 호다. 자, 지난해 주택 증가율이 인구와 가구 증가율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실제 사람이 필요한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주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여 정부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이 공실로 남아있더라. 자, 27년 통계청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 주택수는 1712만 3천호로 전년 대비 43만 호가 증가를 했는데, 자, 1700만 호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더라. 자,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0년호 543만 호와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했더라. 자, 지난해 주택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은 물론 가구 증가율도 웃돌아서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인구 증가율은 15만 명, 가구 증가율은 33만 가구에 그쳤다. 자,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연구단체에서 보면은 1년에 필요한 주택수를 33만 정도로 잡아요. 왜 그러냐? 이 가구 증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인구가 아니라 주택은 가구 단위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33만 가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이게 1인 가구가 절대 다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33만 채의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자, 아파트 증가세가 전체 주택 증가세를 이끈 모습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호를 돌파한 아파트는 1년 사이에 아파트만 33만 호가 증가해서 1037만 호로 늘어났대요. 자, 가구 증가가 33만인데 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반은 1인에서 2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34만 가구의 아파트가 증가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이 남는 우려가 있는 건데, 한편 빈집은 126만 5천호로 전년 대비 13% 가까이 늘어났는데, 아파트 빈집이 무려 67만 호예요. 자, 이 빈집이 대부분 시골에 초가집 이런 거 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대부분 아파트더라. 자, 빈집 가운데서 노후화된 아파트는 38만 호로 전체의 30% 수준밖에 안 되고, 아파트가 무려 67만 호고, 그리고 대부분 노후화가 이제 30년이 안 된, 생각보다 노후하지 않은 주택이 많더라. 그만큼 주택 초과 공급에 지금 많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큰데, 아직까지 언론에서 서울 집값 급등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2017년에 사상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의 입주 물량이 경기도 지역,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 수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아파트가 공급이 됐어요. 아파트만 그 정도가 공급이 됐으니까 실제적으로 더 초과 공급됐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올해는요, 40만 가구가 이상 더 공급이 돼요. 1년에 33만 가구가 새로 생기는데 아파트만 40만 가구 이상이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도 상당 부분 초과 공급되는 게 올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좀 덜 나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럼 2017년 인구주택 총조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2017년 11월 1일 기준 총 인구는 5,142만 명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49.6%인데 이 비중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자, 2000년에 46.3%였던 비중이 현재 49.6%로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지역이 많이 늘어났냐? 경기도 지역이 1년 사이에 18만 명이 증가했고요. 인천도 10,000명이 증가했어요. 그 서울 지역은 6만 명이 감소를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지방에서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서 한 13만 명 정도가 경기도 지역으로 유입이 됐더라.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은 인구 증가가 어디가 많이 늘어났냐? 자, 2016년에 비해서 어디가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세종시, 제주시, 경기도, 충남, 충북, 인천, 경남 순으로 늘어났고요.
서울하고 부산은 이제 감소세가 뚜렷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비해서 2017년이 거의 한 35만 정도 감소를 했죠. 마포구 인구 정도가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부산은 지금 집값이 굉장히 약세를 띠고 있죠. 서울 지역도 약세를 가야 되는데 이게 호가 부풀리기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요가 더 많을 거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가구 수는 증가지만 그건 대부분 1인 가구나 노인 가구층이었죠. 아파트 매수층이 아니에요. 자, 생산 연령 인구도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통계 작성 이후로 처음으로 감소를 했는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14.2% 증가했더라.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생산 인구 연령 인구고요. 유소년 인구가 이제 주황색인데 95년도에 유소년 인구가 23%였다가 현재 13%까지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볼 때 5년 뒤 보면요. 한 자릿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생산 연령 인구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일본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시점을 보통 생산 연령 인구가 떨어졌던 시점으로 잡아요. 그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더라. 얼마나 줄어들었냐 보면은 3,631만 명에서 3,620만 명으로 11만 명 정도 감소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부동산 시장에 밀접하게 연관된 게 주택을 매수하려는 층들의 주택 생산 연령 인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절대 올라갈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자 인구는 늘어나고 생산 연령 인구도 계속 감소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이제 일본 방식을 많이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좋든 싫든. 자,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제 일본 고령화 사회하고 집값 부동산 거품 붕괴하고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 얼마나 닮아가는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아요. 자, 가구 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구는 2017만 가구로 2016년에 비해서 무려 33만 가구가 증가했더라. 자, 그래서 1년에 주택이 33만 가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보면은 그 가구 증감률 보면요. 세종시 아무래도 이주를 많이 했죠. 제주도 요즘 제주도 붐이잖아요. 그리고 충남, 경기, 인천 지역 많이 증가를 했더라. 뭐 부산하고 서울도 가구 수 자체는 줄지 않았는데 이게 늘어나는 가구 수가 대부분 1인 가구였다는 게 이미 통계적으로 나왔죠. 뒤에서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1인,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55.3%고요. 2016년에 54%에 비해서 1.3% 증가하더라. 자, 인구 감소 부분이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이제 비혼 세대가 늘어나면서 이런 이제 수치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016년에 비해 1인 가구는 0.7% 늘었고 2인 가구는 0.6% 증가했더라. 근데 반면에 3인 가구, 4인 가구 주택 수요층, 아파트 실제적인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고요. 이건 점점 해가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평균 가구원 수도 2.47명에서 2017년 2.51명에서 2.47명으로 0.04명 감소를 했더라. 자, 1인 가구 비율 높은 데 보면 의외로 강원도, 경북, 전남 지역 이런 거죠. 이유는 뭐냐? 가구 조율이 70세 이상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 좀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제 경기도 지역이 제일 낮은 촉이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가정 3인 가구, 4인 가구들이 그만큼 많이 거주를 하더라. 이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택은 1712만 호로 전년 대비 43만 호가 증가를 했는데 아파트가 60%를 차지하더라. 아파트가 1038만 호더라. 자, 이게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 자, 아파트 전체 주택 유형에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요. 2000년에는 아파트가 47.8%였는데 현재는 60%예요. 그걸 뭐가 줄어들었냐? 단독주택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단독주택만큼 아파트가 되거나 연립이나 다세대가 조금 늘어났더라. 제일 많이 늘어나는 건 아파트죠.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를 워낙 좋아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아파트의 이제 연령을 좀 한번 볼까요?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은 797만 호로 전체 주택의 46.5%다. 전년 대비 34만 호가 증가했는데, 자, 이걸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파트에서는 30년대 이상 된 주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오래된 부분은 이제 부시고, 뭐 빌라나 뭐 이쁘게 뭐
이제 주택을 지으면 되는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노후화가 진행될수록 아무래도 이제 이 노후화된 고층 건물 노후화에 대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분담같이 집값 신규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부시고 재건축하면 되는데, 뭐 일산이나 파주 지역 아니면 저기 안산 지역 같이 서울 지역에서 많이 외곽으로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점점 노후화가 되고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하기엔 좀 역부족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슬럼화가 된다는 거는 이미 저희가 유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빈집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빈집은 126만 5천호로 단독주택이 24.5%고요. 생각보다 별로 없죠. 아파트가 무려 52.9%인 67만 호더라.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비율도 무려 8만 호나 늘어났어요. 8만 호가 9만 호가 늘어났구나. 1년 사이에 아파트 빈집이 9만 채가 늘어났다더라. 왜냐? 2017년에 2016년부터 이제 아파트 공급은 많이 됐는데 어디서부터 많이 공급을 됐냐? 지방부터 공급이 됐어요. 그럼 2017년에는 수도권 지역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많이 됐고 2018년 올해는 수도권 지역도 공급이 훨씬 초과를 하게 되더라. 자, 그럼 이건 이 빈집의 통계는 계속해서 늘어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빈집이 늘어나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것도 조금 안 맞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도별 빈집 증가율 보면은 세종시가 가장 많아요. 가구 유입이 가장 많은 데가 세종시였는데 빈집도 증가했다더라. 일시적으로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입주를 동시에 하면서 아직 미입주한 아파트가 있죠. 근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투자 세력도 많이 들어가면서 내가 거주할 생각이 없는데 투자로 사는 사람도 많다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이제 건설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살만한 지역 가보면 어김없이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 자, 그것들이 이제 다 공실로 남았을 가능성이 크죠. 자, 그리고 울산, 경남, 대구, 경북같이 요즘 산업적으로 좀 많이 힘든 지역들이 확실히 빈집이 많이 늘어났고요. 경기도 그리고 인천 지역도 빈집이 늘어나더라.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좀 많이 떨어진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이 먼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인천 지역도 빈집이 늘어나고 있더라. 자, 빈집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아무래도 좋은 신호는 아니죠. 근데 이제 빈집 중에서도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은 30%밖에 안 되고 70%는 그럼 대부분 이제 30년이 안 된 주택이더라.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좀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 수치가 당장 뭐 서울 집값을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주택 공급이 과하게 돼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앞으로 올해도 사상 최대 물량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33만 가구 정도가 주택이 새로 필요한데 이 중에서 50%가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그리고 이제 뭐 다세대 주택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능한 1, 2인 가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좀 남아도는 시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 곧 사회적으로 이슈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남지 않았어요. 올해 경기도가 이제 좀 많이 공급되다 보니까 이 공급되는 게 한 2, 3년만 지속돼도 분명히 빈집으로 아파트 가치는 지금 떨어지게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여의도 용산 개발 전면 보류.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말에 발표를 했죠. 투기지역 추가 지정할 듯.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26일 박 시장은 전격적으로 여의도 용산 개발 마스터 플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여의도 재건축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16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들 모두 마스터 플랜을 바탕으로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 자,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정비 계획안을 올리면요, 마스터 플랜과 맞추라고 보류를 시킨대요. 도계가 그렇게 파워가 셉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면 보류를 시켰으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이거 다시 추진할 때까지 재개발 재건축 못한다. 재산권 침해 논의가 좀 나왔었죠. 자, 서울의 집값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이미 과열됐죠. 정부도 이번 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자, 서울 부동산은 이제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8월 셋째 주
전주에 대비 무려 두 배 상승한 0.37%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종로, 동대문구, 중구, 동작구 등이 후보로 거론됩니다. 동작구는 당연히 넣어야 돼요. 워낙 오랜 기간 급등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늦게 대응한 면도 없지 않아요. 자,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되고 양도세 중과제도가 적용이 된다. 하지만 이미 투기 지역인 곳에서도 집값이 상승세여서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미 투기 지역에서도 뭐 집값 워낙 상승세가 띄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뭐 매매가 많아가지고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집사자 해가지고 막 대출 받아서 무조건 집을 사는 광풍이 부는 게 아니라 집을 아직 매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집값을 좀 비싸게 받을까 해서 좀 호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가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호가를 올려도 정부 통계는 잡히거든요. 감정원 통계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제 호가 올리신 분들한테 이게 좀 독이 돼서 날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다음 뉴스에서 나옵니다. 집값만큼 공시가가 뛴다. 내년에도 보유세 쇼크. 자, 김영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 자, 명분이 생긴 거죠. 김 장관은 8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업무 보고에서 지금이라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보유세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답했습니다. 자, 김 장관의 공시가격 인상 예고는 최근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시가격을 올려 세부담을 높이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도. 김 장관은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한 60% 선대로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집값이 몇 억이 올랐는데 공시가격으로 인상이 일어난 채 보유세 비율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반영한 거죠. 자, 그래서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은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또한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 보유세 인상, 종합부동산세 인상됐을 때 자, 잠실 리센츠 16억짜리 아파트하고 잠실 주공 5단지 18억짜리 아파트 총 시가 34억짜리 주택 보유한 사람 지금 1년에 재산세 종합세에서 1238만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갈 수 있는 이제 농어촌 특별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치니까 한 606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올려라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던 수준으로 올려라 해서 이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2019년에 769만원, 2020년에 858만원을 올리는 수준으로 생각보다 약하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제 공정특별가액 또한 80%에서 100%로 올리기를 바랬는데 10%밖에 안 올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유세 인상폭이 약하니까 집값 상승에 빌미를 줬다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에서 프레임을 짜니까 그때 국토부 장관이 공시지가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흐지부지 되다가 이번에 다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올리면 얼마나 무섭냐. 자, 실거래가 비율의 85%만 잡아도 자, 종합부동산세가 현재 606만원에서 1465만원으로 올라가요. 자, 이 여기서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606만원에서 1465만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재산세까지 합하면 얼마나 비싸지겠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는 재산세에서도 산출 기준이 돼요. 물론 공정시장가액은 60%라서 종합부동산세보다 낮지만은 그래도 이것도 기준이 돼요. 그래서 다 따져봤더니 현행 유지 1238만원에서 공시지가하고 이제 개편되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합쳐봤더니 2313만원으로 거의 2배가 되더라. 자, 85% 수준만 맞춰도 물론 90%로 맞추면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세가 칼날이 돼서 돌아오겠다. 자, 이런 전망이 많은 겁니다.
자,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자, 아직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이슈 같은 거 저희가 또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